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와 이슈. 오늘 제목은 금리 인하 벌어지고 밸류업 실망감 커져. 코스피는 어디로?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예, 제 눈에 띈 뉴스 중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환율입니다. 이거는 뭐 셀인 메인데 올해는 다르다. 맨날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뭐 그런 얘기고요. 지금 그렇죠. 엔달러 환율이 엄청 뛰고 있어요. 엄청 뛰고 있어가지고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은행이 개입을 했다고 합니다. 돈으로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금리 차가 커서 그런 거니까 금리 인상도 좀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의 금리 인상 지금 한 번 했는데 이게 몇 차례 계속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감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우리나라는 크게 지금 이슈는 안 되고 있어요. 워낙 엔달러가 문제니까. 원달러는 아직 문제는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에 뭐 경고등이 켜진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환율이 조금 일본하고 한국에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실적이 많이 발표됐어요. 에,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왜 중요하냐면 시가총액 비율이 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영업이익 6조 6천억. 사실 이거 알려진 뉴스라서 뉴스도 아닙니다. 월 초에 이미 나왔어요. 이 삼성전자는 중요한 거라 월 초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배,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10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좋은 뉴스이면은 분명합니다. 삼성 SDI는 캐즘이라고, 캐즘. 그렇죠. 대중화 직전 수요 침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캐즘. 전문 용어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캐즘인데도 영업이익이 2674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좋다는 말이에요. 좋다는 말이고 왜냐하면 LG엔솔은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였거든요. 거의 적자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배터리에서는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일단 분위기로는 LG엔솔을 눌렀어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영업이익이 그렇죠. 지금 잘 나왔다고 합니다. 60% 이상 개선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때문이 아니고 정유하고 석화에서 지금 이익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보니까 LG화학도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게 석화가 회복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유하고 석화 이런 것들에 조금 음, 관심을 갖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금리 동결입니다. 금리 동결. 무슨 얘기냐? 미국 경제에 덮친 S공포. S공포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거기에 S를 딴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어, 경기는 침체되고 고물가는 지속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안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뉴스도 썸네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관심 끌려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그리고 연준이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어요. 동결하면서 하는 말이 다음에 인상은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고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나스닥이 이렇게 천정을 찌르고 있는데 금리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결국 금리를 언제 내릴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스닥이 폭락을 해야 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다음에 내릴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님께서도 말했어요. 통화정책 사실상 원점. 무슨 얘기냐? 연내에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한국은 금리가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페드의 금리 인하 불투명. 두 번째로 이번에 1분기 국내 GDP가 1.3% 깜짝 성장했잖아요. 이게 작년 1년 동안 성장한 거랑 똑같대요. 그래서 이 상태면 사실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이렇게 GDP가 증가하는데. 그래서 금리가
이제 사실, 그렇죠. 코스피, 뭐,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가 동결이니까,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하나는 코스피 밸류업이에요. 밸류업인데, 뭐, 거기에 관련된 걸로, 이건 뭐 중요한 뉴스는 아니지만, 삼성전자 목표가가 12만 원까지 올라갔답니다. 이유는 서버 D램 가격도 뛴답니다. 이게 D램 지수 보니까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AA 칩 관련주는 뭐 조정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 CPU 칩이랑 CPU나 GPU 칩 이런 그렇죠. 중앙 처리 장치 칩이랑 램이랑은 틀린 겁니다. 메모리랑은 틀린 거니까 틀리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코스피 200의 PBR이 1.0으로 굉장히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신흥국 1.7, 선진국 3.2.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맞아요. PBR이 굉장히 작은 편인데 퍼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코스피 퍼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주로 사이클릭이에요. 사이클릭이고 그 공장 위주로 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미국처럼 그렇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 이런 것처럼 공장도 없고 그냥 성장성을 위주로 한 어, 나스닥이랑 틀립니다. 나스닥은 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PBR이 중요한데 PBR이 낮은 게 지금 장점입니다. 여기 봐도 장점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마지막 이게 중요한 이제 제가 오늘 이슈로 제기하는 건데 기업 가치 재고 계획 실망, 밸류업 플랜 실망이죠. 그래서 지금 밸류업 테마에서 은행주만 상승했다. 조금 이런 식으로서 지금 밸류업에 대해서 폄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24년도 2월 26일 올해 나왔는데 2월 달에 나왔는데 사실 지금까지 별게 없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별거 없어요. 지금 공시 뭐 우수기업 이런 건 별거 없는데 이번에도 별건 없습니다. 별건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 9월까지 개발. 여기도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수 개발이랑 또 상장 지수 펀드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출시해 놓고 ETF 이런 걸 출시해 놓고 이거를 돈 주고 사야 이게 오르는 거예요. 그냥 밸류업 해라 해가지고 뭐 아무리 뭐 주주가치 제고해도 결국 주가는 누가 사서 올려야 되는 겁니다. 살려면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지수, 펀드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연말까지 나오는데 뭐 연말 이렇게 지나도 뭐 밸류업 효과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근데 요때까지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가까이에 이제 일본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면 2014년도에 얘네들이 가동을 했어요. 그 전에 뭔가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주요한 거는 2014년도부터 니케이 400 지수를 사용해서 주식을 직접 매입했어요. 어디서? 연금이랑 중앙은행 돈 찍어서 주식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는 이제 프라임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JPX 프라임 150 지수를 만들어서 또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가 이걸 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쟤들이 주식이 오르는구나.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금까지 몰리니까 주식이 33,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거예요. 요런 그렇죠. 요런 게 사실은 밸류업 프로그램이지 이게 뭐 주주가치 제고 이런 게 밸류업이 아닙니다. 보면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과 니케이 지수를 보면 2014년도에 얼마였냐? 14,000이었어요. 요때부터 니케이 400 지수를 벤치마크로 해서 일본 주식을 일본은행이랑 일본은행 그리고 중앙은행이랑 그 다음에 연금이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33,000까지 올라왔고 여기서부터는 더 또 올려보려고 JPX 프라임 150 지수를 또 출시해서 또 본격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일본 밸류 프로그램이고 우리는 그렇죠. 이제 시작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우리나라 정부 정책 항상 대박이었습니다. 예, 김대중 정부 IT 벤처 육성 이걸로
2000년 코스닥 하락 왔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어떤 모 기업은 60배가 올랐어요. 코스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자본시장법으로 증권주가 10배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 했더니 결국 그게 문재인 정부 집값 광풍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밸류업 정책인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밸류업 관련주 엄청 상승합니다. 근데 결국은 밸류업 관련주가 뭐냐 이거를 찾는 게 이제 문제겠죠. 예. 이 정도고 근데 이거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ETF랑 지수 이런 거 나오면 그런 것들이 밸류업 관련주예요. 올 연말에 나오는데 미리미리부터 지금 사실은 조금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